살고 싶은 마음들이죠. 참 가끔씩 우리 인경순 자매 보면 참 제가 배울 게 많다고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이창용 형님 나오셔서 요번에 갑작스럽게 우리 사랑방 폐쇄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상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없었던 사랑방 일시 폐쇄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다 달라서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 형제 자매들로부터 사랑방이 너무 시끄럽고 감정이 격화된 의견이 많기 때문에 사랑방을 일시적으로라도 폐쇄해달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쉽게 사랑방을 폐쇄할 수 없어서 그냥 두고 있었고, 사랑방 관리자가 어느 글은 지우고 어느 글은 지우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목요일 저녁 김 목사님께서 입장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이윤채 자매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사랑방에 글을 쓰는 사람들의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두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줘서 어쩌면 그게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글을 서로 주고받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사랑방을 일시적으로라도 폐쇄해서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게 목요일 날 김 목사님 말씀을 마친 직후 8시 50분경입니다. 집회 끝나고 아마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윤채 자매는 저한테 상당히 강한 의조로 이야기를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총성김인 우리 용한수 형제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한수 형제, 윤채 자매로부터 이런 전화가 왔는데 낮에부터 난 계속 며칠 전부터 이런 전화를 받기는 했다. 그런데 내가 죄송합니다. 윤채 자매에게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방을 받는 문제는 이런 예민한 시점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닫기가 어렵다. 나는 내 개인이 오해를 받는 게 문제라 교회가 오해가 되고 목사님께 또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닫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윤채 자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해받는 것보다도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 더 문제일 수 있다. 의사로서도 내가 이것은 그렇게 보여진다. 고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윤채 자매가 그렇게 강력하게 저한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환수 형제한테 전화를 했고요. 환수 형제도 좀 일시적으로 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이 지금 현재 이재성 형님, 홍원선 형님, 이성규 형님, 우리 노옥혁 형제, 김 목사님, 저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제가 환수 형제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지금 상황은 김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드릴 상황이 아니니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은 묻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수 형제가 그렇게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제가 김 목사님께는 직접 전화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낮에 제가 전화를 다른 일로 한 2번 드렸는데 전화가 꺼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 밤에 또 통화를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재승 형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홍한선 형님, 이성규 형님, 노경 형제, 제가 다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객관적으로 최대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모두 똑같은 의견으로 일시적으로라도 좀 시키자,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하셨고, 모든 분들이. 그리고 나서 제가 실질적인 사랑방 관리자가 현재로는 우리 이주영 형제와 김은국 형제 2사람이 사랑방의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2사람 다 같은 의견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사랑방 관리자니까. 그래서 지금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일시적으로라도 문을 닫아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 감정들이 좀 가라앉히고 추스려지면 그러면 다시 열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이 사랑방을 닫는 일은 바로 할 수 없는가 봅니다. 방송실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방송실에서 제가 정인 형님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정인 형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실이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정인 형님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마 밤에는 작업을 다 못하기 때문에 전원이 글쓰기만 안 되는 걸로 방송실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방은 열려 있지만, 볼 수는 있지만 글쓰기는 안 된다, 이렇게 아마 된 거고, 목사님께는 제가 다음 날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에게는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최소한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그래서 결정은 외람되지만 전체 결정은 저희들이 밤에 8시 50분 전화를 받고 시작을 해서 결정을 한 거고요. 목사님께는 다음 날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치도 이 사랑방 폐쇄에 관해서는 어떤 일부에서 말하는 무슨 음모나 무슨 그런 사전에 모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제가 한치도 제가 제 인생의 명예를 걸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저는 제가 대구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고쳐먹지 않고 제가 왜곡하고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제 인생 제가 명예를 걸고 살아오면서 제가 아닌 건 아니라고 했고, 한 건 제가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게 전부입니다. 저희들이 판단이 잘못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의 결정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최소한 교회의 운영위원회와 사랑방 관리자들의 합의하에서 이 일을 시행을 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감정이 가라앉고 조만간 진정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회의를 열어서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혹시 불편하시고 답답하시고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있으시더라도 조금은 자제해 주시고 좀 교회를 지켜봐 주시고, 또 이 문제가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런 성숙한 그런 우리가 간증과 표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